어떠세요? 꼭 그 음반으로 듣는 것 같으죠? 직접 라이브로 듣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소리 독특하지요. 사람의 목소리는 악기라 그러거든요. 원래 그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하나하나 개발해 가다 악기가 탄생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악기도 인간의 목소리를 능가할 수 있는 악기 소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는 아름다운데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절규를 하시는군요, 아주. 마치 숲속에 그 요정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 21세기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인간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다 개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마련하고 또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갖고 보세요. 자기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말을 하고자 할 때 내 목소리의 톤이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고 있진 않은지, 또 너무 힘찬 건 괜찮지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너무 주눅이 들어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한 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목소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목소리는 살아가면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 간다면 목소리가 툭 트이게 되죠. 우리 스님들은 연부를 할 때 마치 그 창이나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득음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스님들도 나름대로 연부를 하려면 그 연불의 득음 경지에 가야 연불청이 아주 특히 좋은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같은 승려라도 정말 그 연불 소리가 좋은 그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환희심이 나고 부처님의 그 해조음을 듣는 것 같은, 인간의 어떤 모든 오용락이 다 녹아내린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행자 때 이제 삭발하고 행자 때는 들어오면 연불을 하려고 완전 쌩소리가 나죠. 쇠붙이 갈아붙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금 저기 운문사 학승 스님들이 저 위에 와 계신다는데 혹시 어른 스님들도 같이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안 보여서요. 그냥 스님들이 이렇게 계신다는 둥그런 모습만 있지 전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처럼 그냥 네. 운문사 스님들이 이렇게 중앙에 다 이렇게 본전불처럼 앉아 계시니까 제가 오늘 너무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방송을 해오면서 이토록 마음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 드네요. 네. 운문사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스님들이 이제 삼인이 스님들이거든요. 이제 졸업할 때 되면 비군이 계를 받습니다만, 삼인이 때 되면 이제 행자에서 목소리가 조금 관록이 붙지요. 연불을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세월이 가다 보면 연불가락이 이제 좀 더 구성져지고 구수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연불이란 그 연불 속에 말 그대로 염할 염자 부처 불자잖아요. 부처님을 염송하는 것이니 그 목소리에 하날 하날이 염주알이 되어서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식의 연부를 할 때마다 그 말에 아라리 하나하나가 다 낱개로 굴러다니는 구슬인 것 같으나 연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구슬알들이 다 끼워져서 하나의 염주알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연불 잘하시는 스님의 목소리는 염주와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스님들께서 그런 득음의 경지에 와 계시는 좋은 청을 가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오늘 참석하실 줄 알았으면 어떤 스님인가 오늘 이 무대에서 연부를 한번 들려주십사 했을 터인데 제가 알질 못해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24시간 항상 웃으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한 경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청도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청도에서 그리고 이 경상도 일대에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좋은 콘서트를 장만하고 이 영남 지역,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일대의 많은 그 도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는 전유성 씨가 이곳에 내려와 계신다 그래요. 전유성 씨를 소개하기 전에 여기 지금 어디엔가 그 경북 도지사님 김관용 도지사님이 와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리 계신가요? 어디 와 계시죠? 계시면 여기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대구 불교방송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기 마침 허운 스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량 뒤에다가 불교방송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혼날까요? 네. 제가 그 전유성 씨를 15년 전 그 불교방송 서울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오며 가며 이렇게 마주쳤던 분이었는데 한동안 뵙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가 계시는가 했더니 청도에 와 계신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곳에 오는 결에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청을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전유성님 어디 계십니까? 무대로 좀 올라와 주시죠. 모셔보겠습니다. 와우, 저 뒤에 오십니다. 도착할 때까지 박수 치는 거예요, 원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전유성 씨는요, 본인은 잘 안 웃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재밌죠. 이게 이분의 정말 뛰어난 재주예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개그맨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이분이 만들었대요. 좀 몰랐습니다. 여기서 뭐 개나 소나 콘서트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청도에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소싸움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 뭘 하고 지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방송할 적에 최유라 씨가 어느 날 굉장히 우리들 쓰는 표현대로 얼굴이 울상이 돼서 죽상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분명히 유학 보낸 걸 제가 알거든요. 애들이 왔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데 집에 개가 아픈 걸 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파. 근데 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개 키우는 분들을 봤더니 애완견들을 전부 자식처럼 또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개하고 소하고 잘 합치면 얘기가 될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안 좋을 때 많이 쓰거든요. 개나 소나 다 하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좀 콘서트로 한번 제목으로 써보자. 그래서 애완견들한테도 음악을 한번 들려주자. 그래서 청도를 빛내소와 애완견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는 개나 소나 콘서트라는 걸 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 전유성 씨는요, 제가 들었는데 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아가신 자리에 뭐 상갓집을 가잖아요. 상갓집 갈 적에 뭐 조이, 근조 이런 걸 쓰면 심각하다. 쯔쯔 이렇게 쓰자 그랬다는 뭐 그런 거는 유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유성 씨는 그 개그맨계에서도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출중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먹구름을 걷어내자 뭐 이런 취지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신다면요. 어렵네요. 남들이 안 하던 거를 좀 자꾸만 하는 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누가 걔한테 음악을 들려주려고 그러겠어요. 또 제가 평상시엔 잘 웃습니다. 잘 웃는데 개그맨 처음 시작하니까 선배들이 너 왜 그렇게 표정이 굳었니? 좀 웃어라. 웃어 이 자식아.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웃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웃는 모습을 절대로 안 보여주는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 보여줬죠. 아, 그럼 평상시엔 잘 웃습니다. 네. 그런데 남들을 그렇게 웃기면서 정말 내면적으로 나도 웃고 있나요? 그럼요. 뭐 여기 와서도 많이 웃었습니다. 네. 주로 그 청도에 오셔서 하고 있는 지금 활동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웃음 뭐?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짬뽕 장사하고 있고요. 참 피자와 짬뽕? 네, 피자와 짬뽕.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네? 여기 배달 되냐고요? 배달 안 됩니다. 피자와 짬뽕을 합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정말 아이디어가 굿이에요. 우리 전유성 씨가 보면요, 다른 개그맨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준다 그래요. 후배들도 많이 키우고 계시죠? 뭐 그건 당연히 선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개그맨 되고 싶은데 방송국을 통해서만 꼭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 800명씩 오기 때문에 그날 운이 좋으면 붙는 거고 운이 나쁘면 떨어지는 거지 재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그맨 3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100명 모아라. 그랬더니 정말로 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제 입으로 자르지 않는다. 대신 자연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15명이 나와서 14명이 공채로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 중에는 안어봉, 황현희, 김대범, 신봉선, 뭐 박희순 이런 친구들이 스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의 대부를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전유성 씨 스타일로 마음 공부를 한다면, 명상을 한다면 이분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저도 좀 이거 구름 거친 생각이죠. 네네. 좀 마음 공부를 하고 사실 따로 하는 건 없고 속상할 때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속상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속이 약간만 상하면 다른데 막 몰입을 합니다. 그 몰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서 속상하고 혼자 있을 때는 컴퓨터를 켜가지고 거기 게임을 합니다. 스파이더 게임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고 쉬운 게임인데 그 한 2시간 하고 나면 풀리는 경우도 있고 좀 강도가 좀 세면 저는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뻗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풀고 네. 지금까지 싶을 때는. 있었던 일은 전생에 있었던 일이다. 난 다시 오늘 속이 풀리면 다시 부활한다 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게임과 술로 푼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풀고 난 뒤에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 지나간 일은 전생사 일이다.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전생사이다. 전 씨가 사는 게 다 전생입니다. 그렇군요. 이야, 정말 유성이 하나 떨어졌어요. 네? 유성이 하나 떨어졌어. 그렇죠? 네, 네. 네. 앞으로 계획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네. 아니요. 물어볼 생각 아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경상도 아이들만 뽑아서 개그맨 교육시킬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와,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전국 사람을 다 웃겨야 되잖아요. 지금 신봉선만 하더라도 경상도 친구인데 전국을 잘 웃기고 웃기죠. 있고 네. 이경규 씨도 뭐 경상도 분이고 강호동 씨도 뭐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쪽 사람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 2배, 3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도 보면 참 인재가 많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재들이에요. 저는 전유성 씨만큼 웃기지는 못하겠지만 웃기는 재주는 없지만 제가 공개 방송할 때 그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고요 이러면서 충청도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빠른지를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재미있다고 하나 더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공개 방송 때 뭘 했었냐 하면 표준말로
그 콩깍지가 깐 콩깍지이냐 안 깐 콩깍지이냐를 충청도 말로 깐겨 안 깐겨. 이렇게 충청도 말이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뭐 느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운명하셨다 그러죠. 표준말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에는 고명 운명했대 이런다고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운명했어라. 네, 운명했어라. 충청도 가시우.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말이 가장 압축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상도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그 욕을 먹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 권위적이다, 경상도 남자들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경상도 여자들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경상도 여자들에게 남편이 선물을 사다 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사줘봐라 고맙다 하지. 그리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 안 할라 카이 좀이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비교 안 하지. 맞아요? 근데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대 지금 막. 좋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면 불을 켜놓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날 다 새갖고 기들어오는데 불은 무슨 불을 켜놓노? 이보살님이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최고라고. 예. 네, 날 다 새갖고 기들어온대요. 그래서 부지런하라, 일찍 일어나라, 근면은 여자의 미덕이다 이러니까 새벽 별 보면 됐지 우째 더 일찍 일라노. 그래서 경상도 여자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죽 경상도 남자들이 또 기가 세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전유성 씨 말이 맞아요. 경상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개그맨을 키워놓으면 밀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대구는 제가 지금 2번째 공개 방송이군요. 근데 이 무대에 와서 이렇게 뵐 적에는 또 좀 느낌이 달라요. 방송으로 만날 때하고는 여러분도 다르죠? 네. 지금 대구 지역이 아닌 데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대구가 아닌. 와, 굉장히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집을 하나 샀대요.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하려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을 산 뒤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죽을 만큼 아프대요. 아주 죽을 만큼 아픈데 내가 이러다 딱 죽겠다 싶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고 이제 일주일 뒤면 내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집이 터가 세다, 기운이 좋지 않은 집이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더 진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먼저 살았던 그 집 주인이 그 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그 점 보는 사람이 살다 간 집이어서 더욱더 내가 그런 영향을 받는 모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전화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했어요. 제가요 아주 살 수가 없어요. 곰방 꼴딱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아주 혼날 요량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타인의 신념에 휘말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에 휘말려서 그 두려움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한 20년도 넘은 그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 잠시 살고 있을 때 그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길을 이야기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날
자기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돈을 다 끌어다 쓰고 부모님의 돈까지 다 끌어다 썼는데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 전 재산을 다 날리니까 그 충격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자기도 자살을 하겠다고 기차를 타고 어디 시골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살을 할 요량으로 약을 사놓고 여관방에 들어갔어. 그 여인숙에 들어가서 다 그 을씨년스러운 곳에 누워서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제 참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 누웠다가 잠시 몸을 뒤척이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 눕는데 이 벽에 글씨 하나가 써 있어. 그 벽에 뭐 여러 사람이 자다가 간 사람이 뭐 여기저기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료칸 선사라고 일본의 유명한 선사가 있습니다. 그 선사의 말씀 한 줄이 딱 누가 써놓은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네. 무엇이 두려운가? 이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보는 순간 불현듯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돼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진 게 있다고 마야가 왔습니까? 네? 저분이 지금요 마야 도착했다고. 마야가 도착 안 해서 지금 제 시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야, 이거 좀 곤란하네. 좋아요. 그러면 자, 그 제약회사 회장님이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2편은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